시청자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네, 작년 한 해 한국의 탑클래스의 기사들이 중국 리그 용병으로 가서 정말 멋진 내용의 바둑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올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중국 갑조리그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간은 중국 기관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상위 8개 팀 플레이오프로 이제 우승을 가리고요. 하위 8개 팀 강등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하지만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특기전은 30초, 그리고 1분 초읽기 10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리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 리그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참가팀이 2개 팀이 늘어났고요. 네. 기존의 중국 갑조리그의 방식은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좀 긴 레이스였는데 네. 이제 싱글리그로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싱글 리그로 진행이 되고 포스트 시즌이 생긴 게 중국 리그에서 사실 한국 리그의 플레이오프 시스템을 좀 부러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렇게 싱글리그로 이제 방식이 바뀌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출전 수가 13판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올해는 무제한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일단 박정환, 신진서, 김지성, 이동우, 변상희, 신민준 랭킹 1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동윤 구단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좀 돌아왔어요. 네, 강동윤 구단이 한 2년 만에 중국 갑조리그로 다시 돌아왔고요. 김명호 선수는 작년에 한번 시즌을 치러봤죠.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올해 처음 중국 갑조리그 데뷔를 하거든요. 이 신의 기사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박하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크라운 혜택에서 우승을 하면서 좀 주가를 올리는 기사인데요. 첫 경험인 만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큰 성적을 냈다기보다는 중국 측에서 설현준 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리그 선수 구성인데요. 일단 청두팀의 박정환 선수가 갔어요. 네, 사실 청두팀 같은 경우는 최철한 구단이 약 10년 정도 계속해서 용병으로 장수 용병을 뛰었던 네. 팀인데 최철한 선수가 빠지고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그 자리로 갔습니다. 또 그 박정환 선수의 빈자리를 또 신진서 선수로 채운 수벌 항저우고요. 네, 원래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용원명성 항저우 팀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또 이동원 선수가 또 들어갔어요. 네, 선수들의 이동이 조금 있었고요. 네. 사실 변상일 선수만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고 선수들 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팀과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이번 갑조리그 처음 출전입니다. 선전팀, 라싸팀. 박하민 선수는 또 이동훈 선수의 자리였던 샤먼팀에 들어갔고요. 설현준 선수는 웨이팡팀에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샤먼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주장 카드인 커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하민 선수, 샤먼팀에서는 박하민 선수, 이동훈 선수 역할을 그대로 박하민 선수가 해줬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청두팀과 저장팀의 대결,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이 중요한 입장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 저장팀을 보시면요. 김지석 구단이 있어요. 김지석 구단이 원래 당연히 주장전에 나와야 되는데 또 한국 기사끼리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일반 대국으로 갔고 사실 이 일반 대국 저희가 중계를 못 해드리지만 김지석, 라오야노 이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대국입니다. 사실상 주장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네. 긴 매치고요. 이 두 팀의 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선수 비교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동갑 선수랑 두는 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는 웬만하면 본인보다 좀 어린 기사들과 많이 대국을 하는데요. 지금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박정환 구단이 좀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희한하게도 2018년도 다른 성적은 정말 좋았는데 갑조리그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긴 한데 또 박정환 구단의 통산 중국리그 성적을 보면 네. 2018년만 빼고 나면 완벽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올해는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대결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은 박정환 구단이 우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랭킹도 높고 상대 전적도 좋고 박정환 선수가 평소대로만 둔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2018년도에 네. 다른 갑주리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19라운드, 2019년 1라운드 네. 잘만 스타트를 끊는다면은 그 부담감 없이 시즌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초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 진행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탄샤오 구단도 유명한 속기파잖아요. 탄샤오 구단이 마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중국 랭킹 1위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잘 두는 선수인데 엄청난 속기파입니다. 그래도 송태곤 해설위원이 얼마 전에 탄샤오 구단과 대국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LG배 세계 기양전에서 예선전에서 탄샤오 구단을 만나서 대국을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도 대국한 적이 있었고 네. 오랜만에 올해 대국을 했었는데 여전히 잘 두고 여전히 엄청난 속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진행도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반 부분은 상당히 두 선수 모두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3-3 들어가는 게 역시 인공지능스러운 수법이긴 한데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온 이후로는 확실히 초반에 대한 선수들의 그런 좀 연구도가 좀 더 확신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좀 연구를 해뒀어도 이게 100% 맞나 안 맞나 좀 긴가민가하면서 대구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 두라고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약 50수 정도까지는 타클래스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좀 외우고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정말 잘 두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중반 이후에도 일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뭐 대국할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확실히 일치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인공지능대로 둔다고 해서 좋은 거 100%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은 그 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사실 나쁜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박정환 구단 정도 되는 기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빠르게 반대쪽 3-3을 파고듭니다. 이쪽에서 과거에 이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수법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손 빼고 진행됐던 그런 대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샤오 구단이 날짜로 간명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손을 돌려서 3-3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스타일로 많은 대국을 치러봤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나의 스타일과 잘 맞는다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각각 옛날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듯이 각 집에 이렇게 보급이 된 시점이 사실은 작년 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이제 집에 당연히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런 컴퓨터로 본인과 여러 가지 자기가 둔 대국들 혹은 본인이 두고 싶은 수들을 많이 좀 궁리를 해봤기 때문에 초반 진행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좀 일반적인 감각과 좀 다르다 싶어도 인공지능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한 수법일 때가 많았습니다. 중계를 제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박정환 구단, 중국의 커제 구단, 한국의 신진서 구단 이 세 명의 선수들이 특히나 일치율이 다른 기사들보다는 좀 더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두는 기사가 좀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또 신진서 구단도 아예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가까이 다가갔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흑은 또 뛰어나갈 텐데 아마도 이 석점은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 날일자가 좀 밑에 있고 백이 뭐 젖히고 호구 친다거나 하면 좀 돌에 탄력이 좀 생기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고 가정하면 뭐 패로 버텨서 이런 식으로 당장은 이렇게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협공을 해갔습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칸을 뛰게 해줘서 좀 얇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 석점은 흑이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공격당하진 않거든요. 흑이 다음 수를 둬봤자 한 이 정도밖에 어차피 못 두기 때문에 그때 나가더라도 그렇게 심한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흑이 뭐 네. 날일자로 둔다고 해도 어차피 백 입장에서는 또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좀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전철 구단이 날일자로 이곳을 미끄러졌을 때 바로 손을 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죠. 네. 걸쳐 갔고요. 박정환 구단의 의미는 이쪽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이 두 점도 같이 곤마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탄샤 구단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워낙 다른 기전에서 성적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 자체가 좀 더 뭐 본인이 밝기를 약간 꺼려하긴 했다지만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어느 스포츠든 이적을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스카우트를 이제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박정환 구단이 작년 한 시즌 좀 부진을 했지만 통산 성적은 승률이 70%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대국이 대부분의 대국이 주장전에서 이루어졌던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승률입니다. 일단 흑도 이쪽이 한 점이 옛날 정석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이 한 점이 좀 제압을 당하면 이 두 점이 좀 외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을 선택을 단샤 구단이 했고요. 또 이쪽이 날일자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틀어 막아도 이쪽이 아주 좋은 모양이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두면서 반대로 이 한 점을 제압을 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서 이런 모양이 진행이 된다면 백한테 다음에 이곳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보통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날일자 정도로 받고 백이 만약에 제압한다면 한 칸 정도를 뛰어서 집을 지켜주고요. 백이 한 번 더 제압을 하면 손을 빼는 이런 것이 원래 흑으로서는 많이 두는 정석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이었고요.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수법을 좀 더 자유롭게 구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마다 참 조치현 구단의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석은 외우되 잊어버려라는 말이 일단 먼저 외워놓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뜻을 할 수가 없지만 또 외운 다음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상황에 맞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 뭐 정석 자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긴 좋죠. 그렇죠. 손해 볼 거는 별로 없죠. 네. 다만 이제 워낙 요새는 연구가 빨리 되다 보니까 제가 알았던 정석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프로 기준에서요.
날일자로 압박을 하면서 조금 우변 쪽에 베개 모양을 좀 견고하게 만들려는 박정환 구단의 의도입니다. 이 날일자의 의도는 이제 이곳을 넘어갔을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이번 라운드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꽤 많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중계해드리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탄시아 구단의 대결, 또 이제 크로스로 만났죠. 김주덕 네. 구단과 라우이아너 선수의 대결이 있고요. 또 강동현 구단은 미팅 구단을 만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장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빅 경기가 빅매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팅 구단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갑조리그 MVP잖아요. 네. 저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신진서 구단도 판티니 구단 정말 만만치 않은 기사를 만났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가장 그 용병 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신진서 구단 올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훈 선수가 원하던 주장전에 나오게 돼서 천양호의 구단과 좀 만나게 됐고요. 또 김명훈 선수는 시아청군 선수. 여기도 또 크로스 매치업이네요. 네, 저는 이동훈 선수가 2019년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지금까지는 이동훈 선수가 주장전을 뛴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네, 커제 구단이 팀에 같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서브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주장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선수가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주장전 승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올해 주장전으로도 그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한 포맷이 되겠죠. 이제 천양호의 선수도 있고 또 다른 터자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장전보다는 좀 다른 매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신민준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시아오라오 선수 또 만만치 않은 선수와 준영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제 텐진 팀이 이제 두 팀이 생겼는데요. 이제 시아오라오 선수가 있던 텐진 팀이 작년에 있던 그 텐진 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또 샤먼 팀의 박하민 선수는 새로 올라온 텐진 팀인 선수 리위양 선수. 저도 굉장히 듣는 좀 생소한 선수인데 아마 저 대결은 이겨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뭐 신의 기사일 것 같은데 글쎄요, 박하민 선수 사실 첫 판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첫 판에서 잘 풀리면은 그 시즌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름도 잘 모르는 신의 기사에게 패하다 보면은 부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박하민 선수는 이 첫 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둑이 좀 더 진행이 조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한번 이곳을 받아달라고 응수차진 던졌는데 탄시아 구단 반발을 했고요. 또 이제는 여기까지 돌이 왔기 때문에 흙의 압박이 좀 거슬린다고 판단한 박정환 구단이 좀 눈목자로 좀 부드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탄시아 구단의 의도는 여기를 안 두면 백이 다음번에 여기를 뒀을 때 백의 모양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먼저 둬서 여기를 하나 받아라. 또 안 두면 바로 차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백은 이렇게 받아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시아 구단도 날일자로 빠져나오면서 탄시아 구단이 이곳을 손을 빼기가 어려웠던 것은 다음번에 백이 진짜 움직이면 이제는 이 석점이 오히려 세력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백의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이쪽을 받기에는 너무 좀 위축된 행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몇 수나 뒀다고 벌써 67%. 물론 사실 저 인공지능의 변화가 저 67% 정도면은 한 집 내지 한 두 집 정도 득본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초반 출발이 좋다는 것은
기분이 좋네요. 지금 보시는 저 AI 승률 예측은 지금 한큐바둑에서 제공을 하는 중국의 절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절의 그 승률 그래프고요. 저희는 중계를 하면서 저희도 옆에 잘 두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잘 두는 친구가 지금 있는데 이 인공지능도 박정환 구단이 초반이 잘 풀렸다. 이렇게 지금 퍼센테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절에를 비롯해서 모든 인공지능이 현재까지의 포석은 박정환 구단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외워서 따라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이렇게 안 도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게 좀 좋다. 아마도 박정환 구단은 여기까지 다 구상을 해놓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대충이라도 이런 식의 변화면은 뭐 조금이라도 편하다. 이런 것은 박정환 구단이라면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지금 탄샤오 구단이 좌상 쪽을 걸쳐가면서 흑이 원하는 그림은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걸쳐서 사실 예전이라면 받아줬겠죠. 예, 받는 것이 일감이잖아요. 그렇게 네. 됐을 경우에 이렇게 딱 벌려서 상변 쪽 모양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탄샤오 구단의 생각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날일자 걸침 때 뭐 손을 뺄 때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박정환 구단이 한 번 수를 들여서 여기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돌에 대한 압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붙여서 그러면 흑의 타겟 모양을 좀 갖추려는 탄샤오 구단인데요. 이제 탄샤오 구단도 올해 팀을 옮겼어요. 원래 충칭 팀에서 이제 저장 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장 팀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 약간 놀림거리 아닌 놀림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주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인데 네. 이제 취조 팀, 강등된 팀과 함께 강등권 경쟁을 끝까지 하면서 저희가 두 팀의 승점 합계를 막 계산하고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 받았던 팀인데 좀 그래서 그런지 좀 팀 강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팀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지? 네, 그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탄샤오 구단과 통몽청 선수를 중국 선수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김지석 구단이 주장을 합류하면서 대번에 우승권 팀으로 좀 도약을 했어요. 네. 작년에 역시 신진서 구단의 숫자가 눈에 보이고 또 이제 저장팀이 이동한 김지석 구단이 작년에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올해 저장팀의 돌풍도 좀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중국 갑조 리그 덕분에 모든 뭐 랭킹이나 상금이나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네, 확실히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신진서 구단이라는 존재를 중국 내에서 인정하는데도 이 중국 갑조리그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부분 주장전 나와서 중국 강자들을 모두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신진서 구단이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는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시팀이 참 전상일 선수가 그대로 가는데요. 장시팀만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장시팀에 영입한 선수는 위징 선수인데요. 사실상 출전을 안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장시팀은 거의 그 멤버로 그대로 다시 또 대권을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탄샤오 구단에 속해 있는 저장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신생 팀으로 옮겼죠. 또 신민준 구단은 신기하게 또 강등권 팀에서 팀을 살리는 그런 역할로 좀 많이 나가게 되네요. 이제 뭐 신민준 선수 뭐 좀 이따 또 다른 자료가 나가겠지만 신민준 선수가 올해 또 간 팀도 사실 굉장히 신민준 선수가 좀 고군분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팀으로 이적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갑조리그에 참가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연 선수도 안 좋았고 이세돌 구단, 최찬원 구단 모두 안 좋으면서 올해는 중갑조리그에서 볼 수 없게 됐어요. 네, 이세돌 구단과 최찬원 구단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엔 좀
씁쓸했던 시즌이었죠. 아, 이제 정말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즌을 보냈고, 사실 저는 최철한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너무나도 10년 정도 한 팀에서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주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최철한 선수를 내치고 그렇죠. 내치게 됐죠. 네. 참 승부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좀 냉정하기도 하고, 아마 제도가 바뀌면서 좀 더 그런 생각을 좀 가속화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꾸준히 출전을 보장받았으면은 어느 정도 성적을 더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도 출전을 어느 정도 이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팀에 어떤 신의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자리가 좀 없어졌죠. 없어지고, 가끔 갈 때마다 한 번씩 졌고 결국 네 판밖에 두지 못하고 안 좋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나연 선수가 정말 운이 없었던 게, 사실은 3명의 선수가 고정이고 이제 1명의 신의 선수였는데, 그 이링타오 선수가 그렇죠. 다승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승왕이 되니까 나연 선수를 별로 쓸 이유가 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나연 선수는 조금 운이 좀 없었던 작년 시즌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동 현황인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은 청주팀, 이제 신진서 구단은 항저우에서 항저우로, 네. 수볼 항저우로 옮겼고요. 이제 민생 베이징에 있던 김지석 구단은 저장팀으로. 민생 베이징 팀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석 구단이 예전에 뛰었던 친정팀인 저장팀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샤먼팀의 이동훈 선수는 이제 주장전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용원 명성 항저우, 작년에 신진서 구단이 좋은 기억이 있었던 네. 그 팀으로 이동을 했고요. 변상일 구단은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장시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동훈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싶은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샤먼팀 같은 경우는 커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주장전은 뛰기 힘들지만 팀 자체가 워낙 세서 네,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갑조리그는 이기면 상금을 받고 지면 안 받는 계약 구조가 많다 보니 네. 지면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두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은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민준 구단은 선전팀, 그리고 김명호 선수는 그대로 있었고요. 이제 강동현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싸 또 티벳이죠. 네. 좀 먼 팀으로 좀 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도현 구단이 이제 그 중국 리그에서 용병 섭외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같이 뭐 우연찮게 여행을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티벳 팀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저도 작년에 이제 중계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팀이고, 어떤 팀이냐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 근데 티벳이라는 곳이 워낙 좀 멀기 때문에 계약 조건 자체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 티벳에서 대국 할 때보다는 웬만하면 중국에서 할 때 부르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티벳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신생팀이지만 신민준 선수 속해 있는 선전팀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멤버들을 좀 구성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위권에 좀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잠시 이제 중국 갑조리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우변에서의 이런 모양이 지금 나왔어요. 박정환 구단이 상변 쪽을 압박하자 지금 탄샤오 구단이 우상기는 흙이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여기를 붙여서 젖힐 때 이곳을 찝어서 호구 칠 때 여기를 이제 젖혀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가만히 늘어줬는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단수를 치고 싶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하지만 이 자리가 돌이 이어지는 순간에는 젖히고 단수 치고 여길 젖히면 백이 이 흙 두 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쳐도 패가 되고요. 이거를 패를 안 내려고 빈삼각으로 뒀다가는 오히려 환격으로 이 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흙이 여기에 돌이 사실상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모양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런 모양을 외워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실전에 두다 보면 무심결에 저게 단수를 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본인은 알고 있으면 안 당하고 상대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저런 부분은 꼭 배워둘 만한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흙의 경우는 지금 백이 압박을 해왔지만 그래도 선수로 여기까지 돌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본다면은 이 날일자에서 벌림을 두면서 백이 뛰어나오면은 흙도 조금 열지만 백도 압박하면서 같이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일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바둑의 초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바둑은 좀 전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역시 백의 오른쪽 실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평소라면 큰 집이라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판이 좀 쪼개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좀 집을 선점을 했고 좀 이 흩어져 있는 백돌들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좀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한 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약간의 뒷맛 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을 좀 관련해서 서로 머리 싸움도 많이 펼쳐질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바둑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인공지능 그래프도 그렇고 박정환 구단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샤오 구단하고 과거에도 좀 많이 대구를 해보셨고 얼마 전에 대구를 했는데 탄샤오 구단의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굉장히 속깁하고요. 네네. 굉장히 속깁하고 좀 글쎄요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좀 대국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이 정도 되는 자리, 뭐 저기는 저 정도 되는 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판을 전체적인 판의 균형을 참 잘 맞춰가는 선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형 네. 그런 기사 좀 무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좀 균형 감각이 좋은 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딱히 이 선수는 정말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아니면은 실리를 좀 차지한 다음에 극단적으로 타결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실리, 뭐 공격, 두터 모든 부분이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 있는 그런 선수고 다만 탄샤오 구단이 예전에도 그렇고 물론 뭐 저랑 둘 때는 그런 약점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워낙 속기다 보니까 가끔 이제 경솔한 부분 그리고 특히 유리한 대국을 중반 후반에서 좀 역전패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그런 식으로 많이 또 승리를 거둬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판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듣다 보니 이제 탄샤오 구단이 약간 커제 구단의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이제 커제 구단도 굉장히 간명하게 좀 처리를 많이 하되 승부처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네. 또 이제 불리할 때 버텨내는 힘이 굉장히 좋은 기사잖아요. 물론 경솔한 부분은 좀 두 기사 좀 닮은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아마 중국 내에서도 탄샤오 구단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그 기대에 비하면은 물론 세계대회 우승자가 절대 작은 이치는 아닙니다만 네. 워낙 높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성장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흙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흙은 지금 이제 크게 고민을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무난한 것은 역시나 상변 쪽을 다가서면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무난해 보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일단 날일자를 걸쳤는데 백이 손을 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인 양걸침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양걸침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걸치면 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양걸치면 손 빼는 게 좀 트렌드가 됐다고 할까요? 양걸침 당하는 것이. 네. 근데 탄샤오 구단은 높은 쪽으로 양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도 아직도 저는 이게 일감으로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네. 사실 요즘 젊은 기사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약간 올드하거나 흙이 좀 편하다 이렇게 선택을 좀 많이 하고요.
내전 정석이죠. 네, 좀 구정석,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싶은 정석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행마가 좀 많아졌죠. 네, 거의 뭐 여기로 붙이는 것이 좀 당연한 정석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젖히고 늘었을 때 싸움, 뭐 느는 수도 있고 단수 치는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 인공지능 가장 극초반에 나왔던 가장 기초 정석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요새 이 모양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양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3을 바로 들어가는 수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LG배 대회에서 렌샤오 선수랑 우강야 선수가 옆에서 대구를 하는데 이런 형태가 초반에 나왔던 그런 대국도 있었습니다. 좀 지금도 종종 두어지는 수법들이고요. 아마 박정환 구단도 이 붙이는 수보다는 이쪽 붙이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배석이 조금 독특한 상황이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쪽 백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참고로 하나 이제 인공지능 절의 참고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을 붙였을 때의 변화가 굉장히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를 3-3을 들어가요. 그래서 백이 이제 막으면은 이곳을 젖혀 있습니다. 백이 이을 때 한 점을 잡아서 역시 좌변이 지금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자체가 백이 이 교환을 해서 약간 활용을 해놓고 좌변 쪽을 지키면 중앙 쪽을 나온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 쪽에서는 글쎄요. 별로 이 좌변에 있는 곳을 가져가는 이 모양 자체가 좀 마음에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요거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요 교환이 없다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차라리요. 네,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사람은 이게 뭔가 좀 악수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은 흑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와야 될 텐데 뭐 백이 벌리면 그렇게 불만이 있는 모양인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백들이 좀 정리가 좀 잘 되긴 했거든요.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일단 이쪽 붙이는 수가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의 생각은 좀 사람의 좀 고정관념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또 이제 절의 다른 버전이죠. 그냥 이렇게도 두라고도 하네요. 지금 절의 다른 참고도도 그 수가 나오고 옆에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엘프구도 거기 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갖추는 게 타개하는데 더 모양 갖추기 좋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면 옛날에는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네. 별로 안 좋다라는 평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세대에서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 돌 살면 집으로 백이 무조건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배석 자체가 이제 좌하기 쪽에 이 백돌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흑의 좌상기 쪽 세력이 좋긴 하지만 막상 뭐 그렇게 어디가 집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일단 보는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다 보면은 역시 타겟을 굉장히 쉽게 본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좀 심할 정도로 좀 집으로 버티고 타겟은 어차피 공격은 잘 안 되니까 약간 네. 이런 뉘앙스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여주는 참고도가 일단 좀 전에 보여주신 여길 두고 이제 흑이 이곳을 두면 백이 안쪽에서 사는 이렇게 붙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서 사는 모양을 일단 보여줬어요. 이런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막으면은 안쪽에서 살고 안쪽에서 흑이 만약에 파고들면 여기를 두던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은 바깥쪽으로 나오면 된다. 이런 변화랑 그리고 두 칸을 띄었을 때 사실 씌우는 거랑 3-3 들어가는 거 두 가지밖에 저희가 봐도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씌우는 것은 안에서 산다.
들어갔을 때는 지금 절에도 그렇고 엘프고도 그렇고 석전머리로 오히려 맞아라. 네, 이 모양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젖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막으면 호구를 쳐서 이 한 점 잡는 데 도움을 주고 흑은 이곳을 끊으면은 호구를 쳐서 굉장히 여기서 약간 신기한 게 자체로 넘어가는 것과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러고 좌변 쪽 여기 젖히는 것이 워낙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인공지능이 보여줘도 이렇게는 못 두겠네요. 지금 진행은 위의 모양도 그렇고 조금 답답해 보이는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뭐 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유력한 수는 아마도 그쵸? 여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일감이 여기로 붙이는 수가 일감이 될 텐데 지금 일감 자체가 이곳으로 붙이는 거고 보통 기사들이 생각을 할 때 일감으로 떠오른 수가 뭔가 좀 기분 나쁜 변화가 있을 때 다른 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로 붙였을 때 일단 당장 뭐 변화 자체가 뭐 기분 나쁜 진행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박정환 구단은 그곳으로 두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됩니다. 네, 뭐 확실히 그런 일감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박정환 구단하고 두는 상대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의 느낌을 좀 압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대로 뒀을 때 압박을 느끼겠지만 상대가 사람인 이상 사람의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런 감각으로 공세를 취하면은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역시 예상대로 위로 붙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흑은 역시 이곳을 젖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한 점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다가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밑으로 둬도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붙여버려도 실리로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돌이 별로 공격을 안 당한다면 그리고 이 돌도 타게만 된다면 집으로 백이 확실히 앞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을 막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별로 내키지가 않는 것은 좌변이 조금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이게 잡긴 잡았는데 네. 여기가 원래 두터워서 집이 좀 나야 되는데 네. 흙이 좀 머리를 내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진행은 뭐 조금 내키지 않아요. 설령 잡는다고 해도 좀 내키지 않는 진행입니다. 네. 잡을 수는 있는데 보통이라면 그 잡는 진행을 보통 택하죠. 근데 지금의 이 좌하기의 돌의 배석이라면은 왠지 좀 끌리는 진행은 아닙니다. 지금 탄샤오 구단도 그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안쪽으로 젖힌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과연 한 점을 잡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잡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냥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뭐 끊는 수는 당연한 한 수인데요. 만약 지금 박정환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끊는 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늘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환 구단이 작년에 유난히 갑조리그에서만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이 대국에 느끼는 좀 부담감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2019년도 시즌 첫 판인데 좀 더 신경을 쓰겠죠. 또 새로운 팀에서 또 첫 대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국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니까 약간 당혹스럽긴 하네요. 끊는 수가 1감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워낙 생각보다 이게 진행이 빨리 돼서 그렇지 이게 제한 시간이 각자 생각 시간이 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잠시 뭐 화장실을 갔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하긴 진행되는 속도가 마치 2시간 바둑이 아니라 1시간 바둑의 느낌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끊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농심배 박정환 구단이 당이배 구단하고 둘 때 1시간인데도 이거보다 속도가 느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만큼 탄샤오 구단이 굉장히 빠르게 작점을 하고 있고 박정환 구단도 준비된 포석대로 판이 짜여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LG배 같은 경우에는 덤이 6집 반이잖아요. 네. 덤이 6집 반이고 또 그 LG배가 흑백 선택권이 맞춘 쪽에 돼 있는 좀 독특한 대회다 보니 저도 중국 기사들이랑 두면서 돌가리를 끝나도 항상 백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상대는 그런가요? 무조건 덤이 6집 반이기 때문에 흑을 선택을 하고 저는 좀 백이 좀 덤이 6집 반인데 편해서 백을 선택하고 그래서 항상 백을 잡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계속 그 돌가리기를 제가 계속 틀렸거든요. 네. 상대가 그러니까 맞췄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가 돌을 치고 다 백을 선택하던데요. 저는 그래 흑으로만 뒀어요. 아 반대 상황이네요. 네. 중국 기사들 후야오이 선수랑도 두셨고 네, 제가 후야오이 선수랑 뒀고 한국 기사 한 판 두고 이제 탄샤오 구단까지 이제 총 3판에 바둑을 뒀는데 3판 모두 상대 대국자들이 그 돌가리기를 맞췄는데 백을 선택을 해서 저는 흑으로만 대국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중국 기사들은 다 이제 백을 선택을 할 것이라고 흑을 선택을 할 네. 것이라고 본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갑조리그도 그렇고 덤이 7집 반이잖아요. 네. 갑자기 6집 반 줄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흑을 잡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송태건 해설위원은 아예 반대로 네. 흑만 잡고 대국을 저는 그래서 대국할 때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어요. 중국 기사들이라면 더더욱 흑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이게 한 집이 좀 본인이 보통 두는 것보다 줄어드니까 했는데 제가 첫 판을 뒀던 후야오이 구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백을 바로 선택을 했고 탄샤오 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예, 계속 그냥 뭐 잡지 고민하다가 백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랑 둔 중국 기사 3명은 단호하게 맞춰도 흑, 틀려도 흑, 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좀 선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역시 그런 것도 좀 개개인의 영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지금 이 한 수에 따라서 이 바둑의 다음 줄거리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 이 한 수에 따라서 이 바둑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좀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만큼 좀 박정환 구단이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장면에서는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은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일단 한 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느 쪽을 두든 귀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타겟 쪽에 좀 승부를 거는 쪽을 좀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마도 뭐 2칸을 벌리고 싶기도 하네요. 이 자리를 벌리는 순간 이 한 점은 별로 걱정이 없고 워낙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내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흑돌들이 아직 미생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판이 좀 백 입장에서는 덤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풀어가기 좋은 바둑이 되거든요. 역시 좀 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도 송태곤 해설위원과 좀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마도 일단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까지는 뭐 출발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인공지능의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높은 승률인가 싶지만 사실 한 수 두면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의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한 65대 35다. 뭐 많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차이는 한 집에서 2집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박정환 구단이 조금 기분 좋게 풀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초반 출발은 나쁘지 않은데요. 중반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